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비토마토 박수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뭐 지금 미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일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SVB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사실 이 SVB 은행 파산은 제가 공시통통 예전에 비운의 콘텐츠죠. 근데 그 코너를 진행할 때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과잉 유동성 부메랑 현상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기억이 혹시 안 나는데 그게 뭐죠? 그럼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 2020년에서 2021년은 전 세계가 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흘러 넘쳤다는 건 그냥 쉽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시장에 돈이 쏟아지면서 자금을 끌어모은 기업은 어떤 이제 매출 기반이 탄탄한 그런 중구장대 기업들 외에도 매출이 없는 성장성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바이오 기업이 또 여기 포함이 되겠고요. AI라든지 IT 등등 이런 기업들이 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많은 벤처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앞세워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증자를 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나요? 무슨 문제가 터졌을까요? 코로나가 풍토병화, 그러니까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릴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각국 정부가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당시 투자금을 모았던 그런 기업들은 아직 지금 뭐 1, 2년밖에 안 지났죠. 사업 성과가 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을 뱉어내야 되는 처지에 놓였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어떤 투자 기관들은 엑시트, 그러니까 투자금 회수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당장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자금난, 그리고 투자 기관은 수익성 악화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SVB는 그 흐름 가운데 있던 대규모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자, 더 들어보시죠. 당시 SVB와 거래했던 벤처 스타트업들은 미국 벤처 캐피탈이 지원하는 벤처 스타트업 중 거의 절반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규모가 되겠죠. 또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들도 본인들이 이제 당시 이제 넘치는 현금을 SVB에 예치했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남달랐네요. 네, 그래서 파산 스케일도 남달랐죠. SVB의 위기는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자금난 헬게이트가 열리면서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던 SVB는 타 은행에 비해서 예금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처 기업들의 직접적인 이제 자본 조달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수요는 당시에 크게 감소를 했었는데 대신 예금은 넘쳐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끌어모은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한 것이죠. SVB는 그런 예금 이율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자율 1%대 수준의 어떤 저금리 장기채들을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이리스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펼쳤던 건 SVB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파국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급격한 긴축이 시작되면서 벤처 캐피탈은 돈줄이 막혔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예금 인출에 나섰으니 SVB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럼 시장 위기가 은행으로 번진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SVB의 경우 당시 본인들이 관계를 맺어왔던 주요 P나 VC와 마찬가지로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객 자금 인출로 채권을 팔아치운 탓에 그 평가 손실이 실제 손실로 확정이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 증권 계좌에서 그게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위 이제 우리가 존버를 하면 다시 반등을 해서 손실분을 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버텨서 손절을 할 시, 이거는 반등이 어렵겠다. 이미 많이 떨어졌고 원금을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손절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권 계좌의 화면에 마이너스로 나와 있던 그 금액이 실제 손실로 반영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VB 역시 평가 손실로 기록되고 있던 그런 채권들을 팔아치우면서 그게 실제 손실로 이어진 겁니다. SVB는 그렇게 재무 건전성이 크게 심각하게 악화가 됐고 결과적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강등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미디어들이 SVB의 어떤 위태로운 재무 건전성 상황이나 대규모 손실 우려를 연이어 보도를 하기도 했었죠. 또 이제 유동성 현금 확보를 위해서 SVB가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발표한 손실 규모가 18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때 이제 SVB가 선택한 방식은 증자였습니다. 22억, 자그마치 22억 5천만 달러의 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거를 말하자면 시장에 SOS를 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들한테 예치했던 실리콘밸리 기업들에게도 너네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 너네도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SOS를 보내면서 증자를 발표한 것입니다. 증자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이제 증자의 일환인데 기업이나 증권사 그런 기관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쉽게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외부 자금을 유치해서 전체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SVB급 대규모 기관의 증자 발표가 그것도 존속이 우러대는 상황에서의 증자를 시장에서 달갑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증자를 발표한 뒤에 이른바 이제 패닉셀이 시작이 됐고 SVB의 모회사인 이제 SV 파이낸셜의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절반 아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떤 그런 채무 상환을 위해서, 그러니까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그런 목적이나 디폴트를 대응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건 시장에서 악재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증자 자체가 자본 확충을 위해서 외부 자금으로 발행 주식량을 늘리는 것인데 기존 주식 가치가 당연히 희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물며 우리 망할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기업에 누가 주식을 보유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결국 파산했던 거군요. 네, SVB가 이제 본인들이 투자했던 어떤 파산 직전의 벤처기업과 비슷하게 경영권 매각을 통해서 자금 수요를 추진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SVB 입장에서는 최후의 카드였던 셈인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패소를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SVB에게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SVB에 예치했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간 이제 SVB와 거래를 해온 기업들은 대부분 당장 자금 조달 없이 존속이 조금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들이었고 그 중엔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VB는 미국 외에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캐나다, 유럽 이런 데도 이제 발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파산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SVB의 주식 3,6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우리나라에게는 큰 문제가 없으리란 시각이 이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조영구 신영증권연구원께서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국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서 SVB에 투자한 기업이 있지 않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그 외에도 이번 사태를 보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가장 리스크가 큰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은행이 채권 투자를 저렇게 많이 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정말로 이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 판단을 해왔던 건지,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던 건지, 그 임원진들이, 경영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인지 하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다른 기관 중에 유동성 위기에 몰린 곳은 또 없는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SVB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남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또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